네이버 사옥 178층 그 흔들리지 않는 강화유리 너머로 한강 야경이 번쩍이던 밤이었다. 한국 이트업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 방에서 한시호가 브리핑을 마치고 돌아놓은 채 기자의 농담 섞인 질문을 받았다. 요즘 트로트 붐이라던데 협업하고 싶은 가수가 있습니까? 겨누 때가 되면 검토해보겠다는 무난한 답변이 나왔으리라. 하지만 그는 한 박자 생각을 멈춘 뒤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손미나도 멋지죠. 하지만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은 아티스트는 빈에서입니다. 고작 20음절 남짓한 그 한마디가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를 과열시켰다.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지 단 9분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 옥한이 빈에서 네이버쇼라는 조합으로 도배됐고 새벽 3시 반에는 트로트 팬 커뮤니티 서버가 폭주로 잠시 멈춰섰다. 누군가는 다이티 공룡이 던진 한 줄 댓글이 대한민국 K트로트 산업을 리셋했다는 농담을 남겼지만 정작 산업계는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신호를 읽어냈다. 해외 투자 지표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빈에서라는 이름을 AI 키워드 그래프에 올려놓고 회전율을 추적했다. 그래프는 공개한 시간 40분 만에 312% 상승 곡선을 그리며 콘텐츠 파워 인플루언서 항목을 단독 추월했다. 광고 대행사 플래너들은 고객사 카톡방에 블루칩 잡아야 합니다라는 빨간 글씨 캡처를 연달아 올렸고 음원 플랫폼 PD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빈에서 테마 플레이리스트를 전면 배치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왜 하필이면 빈에서일까? 첫째 목소리다. 그의 미성은 한과응의 두께를 레이어처럼 쌓아올리면서도 끄트마다 현세대 팝의 여백을 묻힌다. 오랜 시간 쌓아온 성대 미색은 뉴 컨트롤 덕에 무반주 16비트 스윙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호흡선을 자랑한다. 라이브 모니터를 켜둔 엔지니어들 사이에선 마이크 안 먹는 소리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 이는 EQ를 아무리 건드려도 본래의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란다. 브랜드가 원하는 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맑고 동시에 촉촉한 울림이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그러한 이중 요구를 한 번에 충족한다. 둘째, 스토리텔링이다. 15년 무명의 터널을 꽂던 사내가 손에 쥔 건 어머니가 손수 꿰매준 튜닝이 풀린 기타 한 대뿐이었다. 지방 행사장에서 마주친 관객 15명과도 눈을 맞춰 악수하던 그의 전국 투어, 앵콜 콘서트장을 빼곡히 채운 2만 3천 명의 환호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무대 뒤편에서 스태프들에게 먼저 커피를 건네고 팬사인회 마지막 순번까지 일어서서 손을 잡아주는 그의 모습이 SNS에 수백 번 회자되면서 클린 인성이란 평판이 자연스레 따라 붙었다. 엔터테인먼트 리스크가 기업 가치를 뒤흔드는 시대의 사생활 프리미엄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보험이 된다. 셋째, 확장성이다. 빈에서는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다. 현장 통역이 없어도 해외 팬들과 바로 농담을 주고받는다. 직접 작사 작곡한 자작곡이 40여 곡, 그중 12곡이 이미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상태다. 최근엔 AR 기반 팬미팅 애플리케이션의 US 기획회의에도 아이디어를 내놓은 예능 현장에서는 센스 있는 애드립으로 분량을 절취한다. 다니엘 장르 가수의 틀을 넘어 음악 예능 기술 융합 콘텐츠의 얼굴이 될 준비를 마친 셈이다. 네이버가 꿈꾸는 AI 커머스 곱하기 쌓인 라이브 엔터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네이버 측 관계자는 콜라보를 논의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남겼지만 백스테이지에서는 이미 3가지 파일럿 안건이 오가고 있다. 첫째, 네이버 뮤직 베타 버전의 빈에서 스페셜 모드를 탑재해 음성 AI 추천 기능과 연동한다. 그가 직접 큐레이션한 플레이리스트를 듣다 보면 자동으로 연관 상품이 AR 팝업으로 뜨는 원스톱 상거래 모델이다. 둘째, 라이브 스트리밍 스튜디오 어너더블과 연계한 인터랙티브 미니 콘서트. 실시간 채팅의 이모지 대신 하트를 보내면 스테이지 조명이 실제로 밝기와 색온도를 바꿔 관객 참여형 공연을 구현한다. 셋째, 블록체인 기반 굿즈네프트 콘서트 티켓 세리스트 리허설 스케치가 토큰화돼 팬들이 수집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라인 블록체인 생태계에 투입된다. 손미나 팬덤이 발끈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다. 동일선상 준우승자인데 형평성은 어디 있나라는 글이 순식간에 커뮤니티 상단을 점령했고
댓글창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교차하며 분당 500개씩 폭주했다. 하지만 손미나 본인은 예상 밖으로 차분했다. 소속사를 통해 선배의 선택을 존중한다. 나 역시 새로운 자극으로 삼아 더 나아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 그 문장은 곧바로 팬들의 분노를 쓰러뜨리는 소화제가 됐다. 두 사람의 성숙한 반응은 오히려 선의의 경쟁 구도를 부각시켜 대중의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이 지점에서 산업계는 중요한 평찰 하나를 얻는다.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히 긴지도 높은 스타를 고르지 않는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기술, 플랫폼과의 시너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했을 때 확장 가능한 스토리텔링까지 계산한다. 빈에서는 그 수많은 변수를 기준으로 끌어올린 첫 사례다. 아이폴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대표들은 우리도 빈에서 같은 앰베서더를 모셔야 한다는 희망 섞인 농담을 주고받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빈에서 표준을 충족할 만한 아티스트가 현 시점에 몇이나 되는가다. 선택받는 자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됐다는 평가는 그래서 탄생했다. 네이버쇼의 한마디가 폭격처럼 떨어진 그날 이후 K트로트 산업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획사들은 멀티 플랫폼형 신인 도디션 문구의 인성체크 항목을 검토 중이고 PPL 전문회사는 트로트 무대 소품에서 메타버스 오브젝트까지 적용 가능한 제품 리스트를 재정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에서 관광버스를 기획하며 지역 축제와 연계할 아이디어를 수집 중이고 대학 피아어 수업에서는 네이버의 빈에서 콜라보를 케이스 스터디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편 빈에서는 SNS에 이모지 하나 없이 담백한 문장만 남겼다. 무게감이 크네요. 무너지지 않고 더 높이 오르겠습니다. 팬들은 그 글거를 캡처해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샵사인 무게를 이기는 노래 챌린지를 만들어 각자의 일상에 응용했다. 누군가는 보고서를 마감하면서 누군가는 입시준비 책상 위에 그 문장을 붙여두며 나도 무너지지 말아야지라 다짐했다. 그 작은 울림이 쌓여 사회적 울림이 되고 다시 기업 가치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전환되는 순환고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 중이다. 이제 관건은 다음 스텝이다. 업계 소문에 따르면 네이버는 연내에 초대형 K 콘텐츠 쇼케이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행사의 시그니처 세그먼트가 바로 빈에서 라이브 플러스 AI 하이브리드 퍼포먼스라고 한다. AR 그래픽 엔진이 생성한 3D 무대 위에서 빈에서의 피아노를 연주하면 관객의 스마트폰 스피커로만 들리는 서라운드 화음이 AI로 실시간 합성돼 흘러나오는 시기다. 관객 각자의 위치와 청력 특성에 맞춰 음량과 주파수가 미세 조정되기 때문에 같은 공연이지만 체감 사운드는 모두 다르게 설계된다. 음악 산업의 넷플릭스화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가 괜한 과장은 아닌 셈이다. 트로트라는 장르, 혹은 가티스트 곱하기 쌓인 테크 협업 모델이 가진 잠재력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 다만 빈에서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기술이 아티스트를 돋보이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가 기술의 비전을 설득력 있게 대중에게 번역해준다는 점이다. 그는 콘서트 중간 멘트에서 기술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화려한 조명이나 증강현실 캐릭터가 아니라 팬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을 읽고 맞춤형 사운드를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휴먼 테크라는 철학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첫째, 트로트의 젠더 세대 경계가 무너진다. 빈에서는 클래식 발성으로 올드 팬들의 허전함을 채워주면서도 미니멀 파편곡으로 Z세대의 플레이리스트에 진입한다. 둘째, 글로벌 진출 가속하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뮤직이 초기 론칭 파트너로 거론되고 동남아 콘텐츠 파트너십이 논의 중이다. 셋째, 콘텐츠 소비 방식의 재정의,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NFT가 삼각편대로 엮이며 보는 음악을 넘어 소유하는 음악 시대가 열린다. 쇼의 선택이 아니라 선언이라 불린 발언 이후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됐다. 한 명의 아티스트가 플랫폼의 방향성을 규정하고 브랜드의 윤리기준을 재정립하며 팬덤 문화를 업데이트할 때 그 사회는 어떤 풍경을 맞게 되는가? 아직 답은 없지만 적어도
이 질문이 산업과 문화를 진동시키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는 대신 더 높이 오르겠다고 다짐한 목소리가 있다. 그러니 다음 뉴스 알림이 울릴 때를 기다려보자. 네이버와 빈에서의 어떤 실험을 현실로 바꿔놓을지, 손민아가 어떤 창의적 반격을 준비할지, 그리고 팬덤이 그 여정에 어떤 서사를 덧칠할지, 모든 변수는 아직 열려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빈에서이라는 이름이 이제 선호 옵션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 대중문화의 좌표는 살짝 그러나 명확하게 새 방향으로 이동했다.